그렇다면 윤은성 원장님께서는 평소에 비타민 잘 챙겨 드시나요? 네, 저는 평소에 자연식품으로 비타민을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장님들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타민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비타민은 우리 몸에 이롭지만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비타민은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품으로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큼하고 맛있는 진짜 과일과 채소로 신선한 비타민을 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또 어떤 과일과 이 약재들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달콤한 과일일수록 당도가 높아서 좀 살찌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맛은 있지만 과일을 갈아서 사실 음료 형태로 드시면 흡수율이 올라가서 혈당이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설탕에 재서 청을 만들거나 잼을 만들어 드시거나 혹은 말린 과일로 드시면 또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게 쌈채소예요. 쌈채소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구입해서 드셔보시면 그 하나하나 고유의 다양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쌈장 없이 쌈채소를 드시면 또 드레싱 없이 샐러드도 드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더 되기 때문에 과일보다는 쌈채소로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말씀하셨듯이 제철 과일이 구하기도 쉽고 또 시장 가면 제일 많이 나와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은 특히 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두 개 정도 네, 맛있게 드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챙겨 먹는 비타민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몸 상태도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겨울철에는 어떤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10% 정도는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데 나머지 90% 정도가 햇볕을 받았을 때 자외선 피부가 노출되면서 합성되는 비타민이에요. 근데 이제 자외선 중에서 이 역할을 하는 자외선이 UVB입니다. 근데 이 UVB가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유리창을 통해 햇볕을 쐬도 비타민 D가 잘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나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과 관계가 있는 비타민 D 생산을 위해서 직접 햇볕을 쐬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요즘같이 춥고 미세먼지도 심하고 또 자외선 때문에 피부 미용 생각하시면은 햇볕 쐬는 게 좀 염려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조량이 좋은 낮 12시에서 2시 사이 20분 정도만 햇볕을 쐬도 몸에서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외출해서 산책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 그리고 달걀 노른자, 그리고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란 같은 경우는 하루 한 알이면 이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모두 보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보충제 먹어야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하고는 달리 이제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고 축적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제로 과다 복용을 하면 이제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면에서는 일광 노출하시기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라고 언급은 해주셨는데 윤은성 원장님, 편두통이 발생하면 흔히들 동반될 수 있는 또 다른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편두통과 동반되는 증상들은 사실은 한의원에서 두통 치료를 받으시면 함께 좋아지실 수 있는 증상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네, 슬라이드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상열감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상열감이라는 거는 가슴 위로 꼭 갱년기 증상처럼 화끈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두통도 함께 동반할 수가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안면 홍조나 또 청소년기에는 여드름이 잘 날 수 있어서
요거를 같이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두통은 젊은 여성분들한테 다발하는데 생리통이나 생리불순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한의원에서는 허증성 상열하한 상태라고 보는데요. 생리 주기와 관련돼서 두통이 있는 경우는 꼭 생리통이랑 두통을 함께 치료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편두통하고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인데 바로 불면증입니다.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거나 아니면 자다가 한두 번 이상 꼭 깬다 하시는 불면증 환자분들 한의원에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나는 원래 잠을 못 잤어. 나는 원래 늘 잠을 못 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증상 있을 때도 치료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 이렇게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만성 두통 환자랑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열성 비염이나 비염이 오래돼서 축농증이 와도 자는 동안 구강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깨고 나서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뒷목이나 어깨 결림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통증의 양상이 뒤로 쭈뼛 선다, 나는 어깨가 늘 무겁고 딱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긴장성 두통인데요. 보통 편두통은 혈관성 두통으로 오긴 하지만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 같이 몸 전체를 보면서 치료받으시면 좋으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통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재발도 잦고 많은 분들이 만성 두통으로 고생들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생활 요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허재영 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면 신경이라든지 혈관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의원에서는 체질 한약 복용과 또 상열 하한증을 치료할 수 있는 수승화강 약침, 그리고 뻣뻣한 근육을 말랑하게 해줄 수 있는 긴장을 완화시켜 드리는 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받아보시기를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가 쉬지 못하면 뇌 혈류가 증가하고 또 머리 근육의 근육도 과긴장해서 긴장성 두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비우고 복식 호흡을 하고 운동을 추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일단은 복식 호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과하게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로 몰린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승화강 약침 치료를 할 때 복식 호흡을 꼭 알려드리는데요. 눈을 감으시고 눈동자는 배꼽 아래를 보신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올라오고 내쉴 때 내려가게끔 복식 호흡을 평소에 짧은 시간을 내서라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운동인데 신나는 운동을 하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이유는 대뇌 피질에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또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면의 질을 위해서 카페인을 오후에라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두통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커피를 많이 마신 다음에 그 효과가 사라졌을 때 반동성 혈관 팽창이 유발이 돼서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를 마시면 맥박이 빨라져서 수면의 질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단 만성 두통이 있는 경우는 카페인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도 두통의 유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주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기온 변화도 두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신체 보온 유지에 힘써주시는 게 좋고 또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나 D 같은 경우는 과잉 섭취했을 때 두 개의 내압을 상승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장량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